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김범 교수입니다. 오늘도 재무계산기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성분 문제라고 제가 편의상 정의했던 그런 내용, 그리고 뒤쪽에 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분 문제라고 하면 계산기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계산기는 상단으로부터 세 번째 줄에 N, I/Y, PV, 아니면 FB 이렇게 다섯 개의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풀 때는 적어도 최소한 4개의 성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N과 I/Y 기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세 개, present value, payment, future value 중에 적어도 두 개의 성분이 주어져서 네 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문제에서 세 개가 주어지고 하나가 없는 경우, 미싱하는 경우에 그거를 구하는 게 사성분 문제의 기본 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성분 문제의 복리계산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컴파운딩 문제입니다. 컴파운딩 문제, 복리계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컴파운딩 문제는 시점이 주어지고 그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간 수익률은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과 기간 수익률이 주어져 있고 현가가 주어지는 경우, 저 예를 들어서 100의 보증금을 줬다. 그러면 1시점 후에서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가? 또는 2시점 후에서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미래 가치를 구하는, 주어진 현재 가치로부터 미래 가치를 구하는 문제를 복리계산 문제, 컴파운딩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n과 I/Y 기간 수익률이죠. 그리고 현가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세 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 네 개 성분 중에 하나인 미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문제가 컴파운딩 문제, 복리계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어 타임 밸류 머니를 하죠. 너무 오래 눌렀더니 다른 기능이 나오네요. 자, 클리어 타임 밸류 머니를 했고 첫 번째 기간부터 풀어본다면 n은 1이 됩니다. 이자율은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5%를 입력하고요. 현가는 현금 유출을 고려해서 마이너스 100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입력값이 있었고, 그렇다면 나머지의 출력값은 무엇이냐? 페이먼트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퓨처 밸류가 되겠죠. 그럴 때는 컴퓨트 키를 눌러주고 해당 키인 퓨처 밸류를 누르면 105가 나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죠. 하지만 이 문제들이 n이 조금 많아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n이 5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계산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클리어 타임 밸류 머니를 하고 다시 n부터 입력을 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다른 값들은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n만 바꿔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을 5로 넣어주고 compute future value를 해준다면 126, 7.6283이라는 여기를 이제 라운딩 때문에 이렇게 값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저희는 항상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127.6282라는 값을 얻게 되죠. 자, 이것이 복리계산의 기본 틀입니다. 네, 현재 가치로부터 미래 가치를 구한다. 이런 경우에는 n과 기간 수익률은 주어져 있죠. 기간의 수와 n, 그렇죠? 그리고 기간 수익률 5%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식으로 표현한다면 미래가치 future value는 1 더하기 I/Y 기간 수익률이 되겠죠. 그리고 파워는 기간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현가를 구하면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식에서 현재 가치와 기간 수익률을 갖고 n만 바꿔가면서 차근차근 요 값들을 다 구해보기 바랍니다. 물론 계산기로 해보라는 뜻이겠죠. 자, 이게 복리 계산의 식이 됩니다. 네. 물론 이렇게 해서도 값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러한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맞지만 보다 많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런 식은 좀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계산기로 값을 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BA2 플러스 재무계산기를 사용하면 입력값이 3개가 있다. 자, 기간의 수, 기간 수익률, 그리고 현재 가치를 넣어서 미래 가치를 출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복리계산 컴파운딩이라고 계산한다. 라는 거죠. 자, 3의 A의 위의 타임라인의 미래 가치를 확인해 보라 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문제들을 다 풀어서 값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자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디스카운팅의 얘기입니다. 할인 계산, 복리와 정반대되는 얘기죠.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에서 화살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미래 가치가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값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227.73이라는 값을 인출하고 싶은 거겠죠. 그랬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자율이 즉 기간 수익률이 5%이라면 얼마를 인출할 수 있을까요? 라는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출값을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라운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타임 밸류 머니를 하고 일단 5기간 동안 할인되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는 얘는 5이다. 5기간 수익률, 기간 수익률도 5%. 네, 그리고 현재 가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될 거고요. 이 문제에서의 페이먼트는 없습니다. 자, 퓨처 밸류는 127.63을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문제를 보시면 사실은 그 값은 127.63보다 좀 작은 값이었는데 문제가 127.63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값을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평가는 정확하게 이게 아니고 약간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100.0014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본다면 커다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보면 라운딩 에러로 인해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할인식은 위에 복리계산식의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주어졌을 때 127.63 기간 수익률은 항상 똑같은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기간의 수인 1, 2 또는 5를 넣어서 평가를 구하겠다. 라는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만약에 2기만 할인하면 P3를 구하는 거겠죠. 30점에서의 평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N은 2가 됩니다. 2기간 할인하는 거죠. compute present value 115.764이 마찬가지로 아, 입력값이 조금 크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위에 복리 계산의 값보다도 약간의 큰 값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계산기에서 future value, 기간 수익률, 그리고 기간의 수를 입력한 후에 현가를 구하는 이것을 저희가 할인 계산, 디스카운팅이라고 합니다. 복리 계산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할인 계산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가 잘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